는 실습을 좀 주로 이제 할 겁니다. 아웃 포커스와 펜 포커스. 얘기 들어본 분도 계시죠? 네. 아웃 포커스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뒤에 확 날아가는 거. 펜 포커스라고 하는 것도 뭔지 배워보면서 실습을 제가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결과물도 보여드리면서 아웃 포커스와 펜 포커스를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때 사용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건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 목표. 네, 아웃 포커스에 대해서 알아보자. 네, 아웃 포커스 너무 알긴 알지만 찍을 줄 알아야 되겠죠. 네, 어떻게 해서 아웃 포커스 효과가 나는지를 또 상세히 알려드리겠고, 그 다음에 펜 포커스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 다음에 아웃 포커스와 펜 포커스로 촬영을 해보자.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촬영을 해보자. 배경 흐림, 아웃 포커스는 배경이 흐려지는 이 포인트. 초점이 맞지 않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흐림 현상. 이게 아웃 포커스고 또 뭐라고 그랬죠? 네, 보케. 네. 이거는 보면은 전경 흐림, 그쵸? 앞에가 흐려지는 현상이고, 얘는 앞에 흐려지는 게 없죠. 네, 그렇죠. 얘는 뒤에 배경 흐림만 존재하고, 이것도 보면은 앞 배경 흐림은 거의 없어요. 그쵸? 거의 없고, 뒤에 배경 흐림만 많이 있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앞 배경 흐림이 많이 있죠. 되게 상당히 많이 있는 사진. 이거는 조금 있는 사진 해서 이렇게 앞 공간, 주인공 공간, 뒷 공간이 있을수록 좀 더 뭔가 입체감이 몰랑몰랑해진다고요. 네. 자, 배경 흐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네. 그 아웃 포커스의 법칙과 펜 포커스의 법칙이 그렇게 막 차이가 많지는 않아요. 차이가 많지는 않은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네. 아웃 포커스 법칙을 하나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펜 포커스는 반대로 응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는지 먼저 아웃 포커스를 가르쳐 드리고 펜 포커스를 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법칙은 카메라랑 주요 피사체, 주인공과의 거리.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 거리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배경 흐림이 잘 됩니다. 네. 일단은 나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내가 찍어야 되겠다 하면 사람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멀리 있으면서 뒤에가 왜 안 날아가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네. 이것도 포커스가 여기다 굉장히 맞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요만큼 굉장히 가깝게 이 꽃과 카메라하고 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뒤에가 날아간 형상이 점점 극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 아웃 포커스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보이는 이 범위가 있어야죠. 그쵸? 네. 너무 아웃 포커스 좋아한다고 막 사람 눈만 찍거나 이렇게 부분 찍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사이즈가 있다면 말이 되는, 네, 주요 피사체로 내가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사람도 내가 전신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바스샷을 찍을 거야.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구도 이동해서 이만큼 빈 공간을 할 거야 라고 계산이 됐으면, 이 모양이 나오면서 가까이 가는 어느 정도가 있겠죠. 그렇죠? 정도를 지키면서 무조건 가까이 가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보면 이쪽은 선명하죠. 네. 벚꽃이 거의 떨어지기 직전에 수술을 다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요 피사체가 굉장히 가깝고 얘는 흐릿하잖아요. 그쵸? 예. 얘는 선명하지만 얘는 날아가고. 보면 어떻게 거리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얘는 카메라하고 거리가 가까웠고, 얘는 카메라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아웃 포커스가 얘는 선명하고 얘는 다 뭉뚱그리로 다 이렇게 흐릿한 게 아니라 흐릿한 것도 단계별로 흐릿해져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서히 흐릿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사람을 이렇게 딱 상반신 요 정도만 찍고 이쪽은 뭐 있어요? 전경 흐림. 네, 전경 흐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공간.
그리고 사람이 이제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간을 이렇게 줬어요. 하다 보니까 또 이 원하는 이제 그 위치에 가서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주 피사체와 자, 아까는 카메라하고 주인공과의 그런 거리를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주인공과 배경의 거리인데 배경이 멀수록 배경 흐름이 잘 됩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있고 얘는 보면은 뒤에잖아요. 그렇죠? 자, 얘도 보면 지금 꽃이 있고 그다음에 꽃의 그 아래가 뭐죠? 네, 바닥면이 보이죠? 바닥면이 있는데 얘도 마카롱이 있고 바닥이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랑 바닥이랑 거리가 굉장히 붙어 있죠. 네. 이게 다 붙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있지만 약간 떨어져 있는 바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바닥이 좀 이렇게 흐릿하게 날아갔는데 얘는 바닥에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아래 있는 것까지 다 선명하게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바닥을 찍더라도 이렇게 빡빡하게 다 표현을 선명하게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게 좀 뒤에 날아가게 하고 싶은 건지 여기서도 좀 굉장히 뒤가 많이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흐릿하게 날아간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알아야 되는데 주인공을 벽에다 갖다 놓고 누워 있어봐 바닥에 딱 붙어 놓고 아니면 벽에 딱 있으면서 포커스가 왜 안 되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배경흐름의 법칙 세 번째. 조리개 수치, F값. 조리개 수치가 낮을수록 배경 흐름이 잘 됩니다. 이거는 F2.0이에요. F2.0이고, 뒤에 이렇게 막 흐려지는. 근데 막 F 뭐 16, 막 이렇게 하고서는 뒤에가 왜 안 날아가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심도는 보여지는 범위가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주인공이 이렇게 있으면은 뒤에 이제 배경에 나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심도는 이만큼 연관이 된다고 했죠? 네, F2.0이면은 한 뭐 요만치 끝날 거고 16은 이만치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심도가 낮을수록 조리개 수치 F값이 낮을수록 배경의 흐름이 휙 날아가는 게 더 잘 됩니다. 이건 F1.2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심도가 얕잖아요. 그쵸? 얕고 그 다음에 뒤에 공간도 휑하고 낮을수록 그런 모든 게 다 이제 더해져서 이런 효과가 더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뒤가 막 날아가고 이런 것들이.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초점 거리가 길수록 배경 흐름이 잘 됩니다. 렌즈 초점 거리. 얘는 렌즈. 자, 렌즈 초점 거리가 길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렌즈겠어요? 네, 맞았어요. 망원 렌즈죠. 네, 망원 렌즈를 낄수록 뒤에가 다 이렇게 잘 날아갑니다. 네. 여기를 보고 하셨구나. 네. 네. 서 있는 걸 몰랐네. 네, 망원 렌즈로 더 잘 됩니다. 여기 보면은 135mm로 찍은 거예요. 135mm로 찍어서 사람은 선명하게 딱 보이고 앞에 배경 흐림과 뒤에 F 얘는 2.0이에요. 얘도 135고 F 2.0. 네, 여기도 보면 망원은 또 그때 우리 렌즈 할 때부터 배웠죠. 망원 렌즈는 압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압축하는 효과가 있고 주인공은 톡 보이고 뒤에를 이렇게 굉장히 형체가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밀어버리기 때문에 인물만 톡 보이는 깔끔한 사진. 그래서 망원 렌즈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었죠. 네, 인물을 돋보이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135나 뭐 85 이렇게 중망원 정도가 굉장히 예쁘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명한 사진입니다. 약간 아웃포커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은 선명하지만 이렇게 초점에 맞지 않은 흐릿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걸 이야기를 하겠고, 펜 포커스라고 한다면 이 심도가 깊어서, 심도가 깊어서 화면의 전후, 화면의 앞에, 뒤에, 좌우, 왼쪽, 오른쪽
또 뭐 위아래 이런 것들이 모두 초점이 맞은 이미지를 펜 포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넓은 영역이 선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사진을 볼까요? 이거는 그 베르사유 궁전 이제 밖에 이제 들어가는 공간인데 여기는 뭐 매표소도 이쪽에 매표소 가는 길이구나. 여기서 이제 뭐 가방 그건 아니었구나. 그냥 여기 앞이고 여기 안에가 궁전인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이게 지금 멀리 있어서 그러지 그 입체감이나 컬러가 이게 분명히 금은 아닐 텐데 이게 도금일 텐데 도금도 어쩌면 이렇게 약간 샴페인, 약간 좀 진한 샴페인 이런 색을 했는지 여기 있는 얘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뻐서 사람들이 여기서 엄청 셀카 찍고 사진 되게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었어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튼 여기 보면 사람이 나도 셀카 찍어야지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돌바닥이 어마어마해요. 돌이 너무 아파 힘들어 이 바닥이 빨리 걸을 수가 없어. 하이힐을 신었다고 하는데 가면 이렇게 낑기지 않았을까 좀 할 정도로 좀 길이 좀 불편했거든요. 가는 사람과 왼쪽의 건물과 오른쪽의 건물과 하늘과 이거 전부 선명히 나왔죠. 네, 이런 게 펜포커스예요. 이거는 이제 그 르브르 박물관 옆에 이제 있는 어떤 공간인데 버스를 타고 지나다가 구름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찍어야 돼 하고서는 찰칵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구름이 선명하게 다 보이고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모든 게 다 선명히 나와요. 무조건 날아간 사진이라고 예쁜 게 아니라 어떤 사진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펜포커스 전부 다 선명한 사진이 꼭 존재해야 돼요. 법칙을 볼까요? 아까 첫 번째 아웃포커스는 카메라하고 주인공하고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근데 펜포커스는 멀어야 돼요. 카메라하고 주피사체하고 거리가 멀수록. 그러니까 내가 찍으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저기 멀리 있는 거였을 때 그러면은 그 사진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 심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있는 위치와 그다음에 주 대상의 위치에 따라서 심도는 계속 다 달라져요. 렌즈가 갖고 있는 심도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공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에 카메라가 이해하는 거를 담아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내가 뭔가를 알고 카메라를 응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멀리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되게 넓고 사람이 조그맣잖아요.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영역을 하고 멀리서 찍었구나 이거 알 수 있겠고 이거 역시도 멀리 있는 갈매기가 탁 나는데 빛이 이렇게 탁 와가지고 그 하얀 갈매기가 나와서 너무 예뻐서 이 순간에 딱 찍었는데 이것도 만약에 그냥 이렇게 얘만 나온다거나 뭐 앞에가 막 이렇게 막 흐리멍텅하거나 이러면은 이 공간이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선명히 멀리 있는 거를 찍으면 선명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 피사체와 배경이 가까울수록 선명해집니다. 네, 아웃포커스는 주인공이랑 배경이 멀수록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가까울수록 선명해지고 보면은 벽에 붙으면 좋죠. 이런 담쟁이라든지 이런 뭐 되게 예쁜 아니 뭐 그림이 뭐 그래피티 뭐 이런 그림 같은 게 막 있다 하면은 벽에 붙어 있으면서 왜 아웃포커스가 안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선명히 보여야 예쁜 사진이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날아간 사진만 예쁜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선명한 사진도 예쁘다는 거. 이거는 구도 유동이 어떻게 봐지나요? 이렇게 위로 시선이 가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리개의 수치, F값이 높을수록 선명한 사진이 됩니다. 네, 심도가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3.5로 찍었는데 이제 하늘도 선명히 나오고 인물도 선명히 나오고 이거는 F5로 찍은 겁니다. 만약에 F1.2로 찍었으면 굉장히 선명도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앞에 있는 것도 선명해야 되고 뒤에 있는 것도 선명해야 되니까 조리개를 F5까지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초점거리 렌즈 초점거리 네, 렌즈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선명해진다. 네, 이거는 광각 렌즈일 때 더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광각 렌즈는 다 이게 뭐 이렇게 앞에가 선명히 나오고 뒤에 나오는 뭐 이런 것보다
웬만해서는 다 선명이 나와요. 네, 다 선명이 나와요. 얘도 웬만해서는 다 선명히 그냥 여기서부터 왼쪽 뭐 위아래 다 선명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미러리스나 이런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냥 이렇게 안에 화각을 초점거리를 사용을 못할 때 그냥 기본 세팅에 찍어도 아 선명하다라고 하는 게 광각은 그냥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핸드폰 카메라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f2.8이지만 어느 정도 다 선명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얘들은 조금 아웃포커스가 되는 이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그냥 휙 봤을 때는 웬만해서는 다 선명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걸 찍었을 때 특히 광각 렌즈로 찍었다 하면 이것도 보면은 f가 2.8이잖아요. 이 렌즈에서는 2470이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최대 개방이란 말이에요. 최대 개방이지만 광각 렌즈의 특성상 웬만해서는 다 선명하게 다 들어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조리개를 굳이 찍을 때마다 조이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뒤에 있는 거를 더 선명하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리개를 조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선명하게 나와야 되고 이쪽으로 시선이 이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선명하게 나와야 되겠죠. 앞과 다. 그래서 이것도 35, 2.8인데도 다 선명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웃포커스와 펜 포커스를 제가 이제 시연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어떻게 물건을 어떻게 놓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실제로 보지 않으시면 찍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예쁜 소품들을 놓고 사람을 둘 수가 없어서 소품을 뒀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연습을 집에 이렇게 컵이나 이런 뭐 액세서리나 뭐 이런 화장품 이런 소품들이 있으면 비슷하게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네 사진은 다 이렇게 모여라 꿈동산처럼 하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좀 거리를 좀 이렇게 둬서 배치를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일단은 얘를 좀 아웃포커스 시켜서 얘만 보이고 뒤에 휑 날아가는 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아웃포커스의 법칙. 카메라랑 얘하고 가까워야 된다고 그랬죠. 네. 카메라랑 얘하고 굉장히 가까워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뒤에 공간이 휑 있어야 된다고 했죠. 바닥에 너무 있거나 위에서 아래로 꽂혀서 찍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뒤에가 좀 공간이 있게 휑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9도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 숫자가 낮을수록 아웃포커스가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망원 렌즈일수록 잘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이 2470 카메라에 2470에 저는 이제 70mm 구간을 이용해서 망원이죠. 제가 갖고 있는 거, 제 망원 구간을 이용해서 노출은 이미 맞춰놨어요. 네. 요리 프로그램에 재료 손질을 다 해놓은 것처럼. 일단 노출을 만들어놨고 다. 네. 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멀리 찍으면 안 되겠죠. 가까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어디까지 했나냐? 여기는 지금 보면은 소리가 안 잡히죠? 이거는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좀 뒤로 가면 이제 뼈뼈뼈 소리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너무 얘가 가운데 있어서 좀 구도 이동을 해서 찍었더니 짠! 얘를 좀 볼까요? 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얘는 선명하게 보이면서 뒤에가 휑! 날아가는 느낌으로 찍혔죠? 자, 이거를 이제 펜 포커스로 한번 바꾸자. 거리를 카메라하고 4개를 다 바꾸지 않아도 돼요. 제가 하나만 바꿔도 아웃포커스에서 펜 포커스 느낌으로 확 가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나는 망원이지만 가까이 찍지 않고 멀리서 찍었을 때 멀리서 찍었을 때 보면 아까 찍은 거는 보면 뒤에가 이렇게 다 확 날아가가지고 되게 뭉개졌지만 그 다음 걸 보면은 어느 정도 보이죠. 네. 그러니까 꼭 펜 포커스로 이제 뭐 체인지에서 촬영을 할 때 뭐 바꾸고 이러지 않아도 되고 그냥 거리만 왔다 갔다 달라져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거리는 똑같이 하고 또 한번 뭐를 바꿔볼까요? 아웃포커스에서 펜 포커스로 광각 렌즈를 바꿔볼까요? 자, 아까는 요 정도 거리에서 망원 렌즈로 찍었고 망원으로 하나 그 다음에 똑같은 거리에서
광각 한 35, 네, 35로 하나. 이것들 보니까 자, 망원을 찍은 거는 뒤가 이렇게 휙 날아가죠. 휙 날아가지만 광각으로 찍은 거는 뒤에가 뒤에가 많이 보여요. 그쵸? 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역시 굳이 다른 걸 많이 바꾸지 않아도 화각만, 이 초점거리만 변화를 줘도 펜 포커스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찍을 때 내가 다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아웃포커스가 될 수도 있고 펜 포커스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냥 똑바로 선 자리에서 초점거리를 망원으로 가거나 광각으로 가도 느낌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조리개를 한번 조여볼까요? 지금은 제가 낮은 조리개를 이용했잖아요. 그러면은 높은 조리개를 한번 이용해볼까요? 하나, 둘, 셋, 5.6. 자, 낮은 조리개 이용해서 또 70으로 해서 또 사진을 찍어보면 또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아까 전에 2.8로 보면은 뒤에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날아갔죠. 형체가 많이 안 보이는데 5.5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보면 형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뒤에 있는 것까지 형체가 있는 거를 좀 찍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심도를 조여서 비교가 되게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아셨나요? 네, 이런 물건을 찍을 때 지금 보면 제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굉장히 가깝게. 이 정도로 가까이 가야 이런 사진이 찍혀요. 지금은 얘는 소품이니까 이렇게 들이댔지만 인물을 찍을 때 만약에 내가 반지 낀 거를 내가 찍고 싶다 하면 반지 역시도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데서 찍어야 반지가 이렇게 크게 나오거든요. 아웃포커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가까이 가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가까이 못 가세요. 근데 사진은 가까이 가야 밀착해서 찍어야 그런 것들이 아웃포커스 이런 효과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펜 포커스는 어떤 카메라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아웃포커스는 약간 신경을 더 써야지 찍을 수 있는 영역이기는 해요. 그 제일 첫 번째가 피사체에 가깝게 다가가는 게 첫 번째 연습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이대 보세요. 따라서 꼭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극단적인 아웃포커스는 밝은 렌즈에서 만들어집니다. 밝은 렌즈는 뭐라고요? 조리개 수치가 낮은 거요. 그 다음에 아웃포커스를 위해서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 들이대 할수록 멀리 가고, 특히 음식 사진이라든지 손 사진, 내 꽃 들었어, 아니면 반지 샀어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찍지 말고 갈 수 있는 데까지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들이댄다고 다 찍히는 게 아니라 최소 초점 거리가 존재해요. 렌즈들마다 최소 초점 거리가 존재해서 가까이서 만약에 포커스가 반셔터가 안 돼 라고 하면 너무 가까운 거니까 좀 뒤로 가서 찍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어두운 렌즈는 조리개가 숫자가 이렇게 높은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펜 포커스가 되고요. 185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망원 렌즈에서도 펜 포커스를 사용할 수 있다. 망원 렌즈는 이미 멀리 있는 거를 담기 때문에, 그것도 멀리 있는 거를 찍으면은 당연히 우리 펜 포커스의 법칙, 멀리 있는 걸 찍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거를 동시에 찍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F가 몰리면 돼요. 네. 그래서 렌즈들마다 지금 제가 법칙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해드렸는데, 렌즈들마다 이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를 내가 나한테는 조리개 낮은 수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다른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다른 거를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그런 아웃포커스, 펜포커스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꼭 그 네 개를 전부 다 갖춰야지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개 다 갖출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하나라도 표현을 하면 아웃포커스, 펜포커스니까 전부 다 됩니다. 숙제입니다. 네, 숙제는 한 대상을 이것저것 말고요. 한 대상을 아웃포커스로 찍으시고 펜포커스로 담아보자. 네, 이렇게 해야지 비교가 되면서 아, 이렇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부터 다 선명하죠. 네, 멀리서 찍었으니까. 네,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었고 멀리 있었으니까. 그럼 얘는 아웃포커스가 된 건가요? 펜포커스가 된 건가요? 네, 그쵸. 펜포커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멀리 있었지만 확대를 했어요. 망원을 이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하게 멀리 있는 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 자체도 망원도 멀리 있는 거니까 이 자체가 그냥 확대가 돼서 보였던 거죠. 네. 숙제를 꼭 하시길 바라고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